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 자주 끊기는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그런 이야기도 아닌데 방송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중지가 되네요. 3일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중지가 되면 또 노하우도 여러분들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어디서 중단했는가 하니까 엊그제 실시가 됐던 포도우에 대한 그런 공격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어제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 걸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벤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팍스뉴스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같다. 미국은 공격 이후에도 이란이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을 이렇게 미뤄보게 되면은 이란의 테헤란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타격을 상상외로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거든. 순순히 휴전에 임한 거라든지 또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그리고 카타르 공군 기지에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준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이란 혁명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자 여기 보시면은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게 최종 폭격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격 피해 평가 결과는 이란의 핵 처리 시설 3곳 모두 매우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거든. 어제 여러분들 자료를 보셨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6발 뚫린 것이고 스텔스 폭격기 한 대마다 포르도에 2발씩 쏘아가지고 구멍 한 개마다 2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 어제는 이 해상도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전문가들 라파엘 글로시 유엔 원자력기구 의장입니다. 포도우 시설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고 지하 시설의 내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의 강도와 원심 분리기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심 분리와 같은 핵심 장비의 파괴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는 분당 5만에서 12만회 정도 여러분들 회전하는 고속 회전 기계입니다. 진동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전기가 나갈 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입니다. 데이비드 알브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의 전 유엔 핵사찰관입니다. 포도우에 벙커버스트 GPU-57이 사용되면 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원심 분리기와 환기 시스템이 주요 타격 목표였고 위성 이미지에서 6개의 깊은 구멍과 제투성이 잔해를 근거로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나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스펜서 파라가소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 포도우의 지하시설이 매시브 오디넌스 페니트레이터 위력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란이 이 핵처리 시설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캇 라케 포도우의 우라늄은 신선한 상태로 핵 반응로에 사용되지 않아 방사능 확산 위험이 낮습니다. 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폭격을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고해상도의 이런 위성 이미지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 대한 파괴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전날에 비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것. 포도우 웨스 브라이언트 전 펜타곤 민간 피해 평가 책임자 포도우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된 6개의 폭탄 진입 지점은 강화된 벙커 파괴를 위한 일반적인 타격 방식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폭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분들 한 발을 같은 구멍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폭탄이 단일 지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조지 헐버트 미더버리 국제연구소의 미사일 포괄물 전문가, 이스라엘 초기 공격은 포도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매시브 오디넌스 페니트레이터 대규모 벙커버스터 GPU-57은 적어도 하나의 관통 구멍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의 완전한 파괴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NR 제젠 존스 포도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최소 6개의 진입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2개의 큰 구멍이 여러 탄약이 동일한 위치를 정확히 타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은 깊이 묻힌 포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공격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내부가 파괴가 됐을 것 같아요. 30톤을 때려 부었으니까 30톤이 아니죠. 3톤짜리 12개니까 36톤을 때려 부은 건 그 작은 지역에. 자스틴 블록 포도 시설 파괴는 다중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폭탄이 첫 번째 폭탄의 구멍을 통해 더 깊이 침투해야 됩니다. 이것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여러 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나중에 이제 포도만 6대 나탄자의 한 대가 여러분들 배치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포도우 핵 처리 시설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복귀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